공부를 할 때 꿀팁이나 미리 고등학생 공부를 하고 오는 안녕하세요, 케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젤리입니다. 오늘은 학과 소개 학과 평생교육학과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젤리님을 모셔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평생교육학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본 학과거든요. 그래서 뭐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 학과 들었을 때 평생교육원 생각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모든 사람이 처음에 어디 학과 다니세요? 이랬는데 평생교육학과 다녀요? 이러면은 아, 평생교육원 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생교육학과가 전국에 3개? 학과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인서울에 딱 1개 학교에 있고 제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상 셀프 털리네요. 네, 그래서 평생교육학과 다닌다고 하면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학과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문장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들은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범대학이나 아니면 교대에서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 배우는 모든 교육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학과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커리큘럼?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 네. 좀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들어오면 막 숭실인가 평생교육, 평생교육 강론, 평생교육자의 셀프 리더십, 참가교육, 평생교육 프레젠테이션 기법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과목을 들어도 사실 잘 모르고 1학년 때 딱 들어왔을 때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배우고 있는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자면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은 교육심리 같은 것들도 배우고요. 그리고 HRD라고 해서 기업교육을 배우는데 기업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기업에 딱 들어가면 신입사원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기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승진을 하면 또 그 직급을 맞는 것들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대리가 되려면 대리에 맞는 것, 과장이 되려면 과장에 맞는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커리큘럼들을 직접 개발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 또 다문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아니면 탈북하신 분들, 세터민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아까 말하신 노인들을 위한 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을 평생교육학과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하는 일도 하고 문화센터 강사님이 하는 일도 그쵸. 하고 그러면 되게 진로가 여러 가지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분야들이 결국 진로랑도 다 연결이 돼서 기업에 있는 연수원이나 아니면 HRD 팀으로 가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문화센터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학습관 아니면 뭐 공기업으로 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진흥원들 이런 데로 가기도 하고 네,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 2학년 때는 뭘 배우죠? 네, 2학년 때는 평생교육론, 리더십 이론과 실제, 평생교육과 교육심리, 지역사회교육론, 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 제도,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교육 이렇게 총 한 9가지 정도의 과목을 배우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포괄적인 내용을 좀 더 배웠다면 2학년 때는 좀 더 부수적으로 분야를 내가 어떤 분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평생교육 제도에 뭔가 관심이 있으면 국가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교육 심리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 심리 쪽으로 나갈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나갈 수 있게 좀 더 세분화된 것들을 2학년 때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3학년 때는요? 3학년 때는 더 좀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론이랑 성인 학습자의 이해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2학년 때 배웠는데 3학년 때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배우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방법론, 현장 직무 교육 훈련, 기업 교육론, 노인 교육개론, 이러닝, 경력 개발과 조직 개발, 평생교육 경영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3학년이 되면 아까 인적 자원 개발론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HRD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경력 개발과 조직 개발도 결국 기업에 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인적 자원 개발도 그쪽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현장 직무 교육 훈련 이것도 약간 좀 기업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인 학습자의 이해와 평생교육 방법론은 조금 포괄적인 느낌으로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학습자를 맞췄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근데 뭔가 평생교육 하면 되게 봉사적이고 막 국가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뭔가 기업 교육도 받고 되게 신기하네. 조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회복지학이랑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복지학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을 중시하는 학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문화나 노인교육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있고 사회복지랑 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기업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업의 비전에 맞게 교육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성과랑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배워가지고 네. 사회복지학은 좀 많이 다르다. 기업 그런 평생교육의 어감과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운다.
그러면 4학년 때는 뭘 배우죠? 네, 4학년 때는 일단 실습을 나갑니다. 오, 실습도 해요? 네, 실습을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하고요. 꼭 해야만 해요. 왜냐면 어. 저희 학과를 들어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교육 실습은 필수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4학년 때는 대부분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론, 선발과 채용, 교육조사 연구, 그 다음에 성인학습 및 상담, 기업교육의 요구 분석,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조직문화, 조직변화 이런 식으로 사실 기업교육에 대해서 4학년 때도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기업교육을 많이 배우는 이유는 기업교육을 쪽으로 나가야 취업이 잘 되고 그 비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학사 때 배우는 것들로는 다른 분야에 취직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교육 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 들어가려면 석사를 가서 대학원에서 더 많이 배워야만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기업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배워놓으면 조금 석사 가는 것보다는 좀 취업이 잘 돼요. 네,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은 대학원에 갈 예정입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죠? 저는 사실 기업교육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기업교육은 HRD라고 해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줄여서 불러요. 근데 요거는 분야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요거랑 좀 비슷한 게 HRM이라고 해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쳐서 HR 인사라고 부르는데 내가 조금 더 취업을 잘하려면 HRD도 알고 HRM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석사를 가지 않으면 복수 전공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경영을 복수 전공하고 다른 타 학과에서 이제 경영을 복수 전공한다는 건 취업을 잘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배우고 있던 분야를 조금 넓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연계 전공의 의미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경영을 복수 전공해서 HRD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데 요람에서 그 무덤까지. 무덤까지라 했는데 왜 요람 관련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성인 위주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람에 관련된 것들이 이미 있어요. 유치원에 관련된 유아교육도 있고요. 초등에 가면 초등교육 있고 중등교육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는 사실 요람과 초등과 중등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정규 교육으로 해서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다. 우리는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 커서도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학습해야 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에 맞게 평생 교육이 발전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초등, 중등, 유아교육, 영아교육 이런 것들은 그 관련된 학과에서 따로 다루고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교육들과 학습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공학과랑 뭐가 달라요? 교육공학과는 말 그대로 교육하고 공학이 합쳐진 학과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것도 기업교육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 기업교육이랑 겹쳐지는 부분들인데 거기는 완전히 진짜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학습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배우는 학과고 우리는 평생교육학 중에서도 기업교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나머지 뭐 노인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교육공학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왜냐면 노인분들은 효율적으로 학습시킨다기보다는 노인분들이 노년에 얼마나 좀 더 풍요롭게 본인들이 취미생활도 즐기고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과는 거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평생교육에서 포괄하고 있고 교육공학도 일부분은 평생교육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이 뭐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거라던가 공부해놓으면 좋을 만한 거 소개해주세요. 네. 근데 사실 평생교육학과만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고등학생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가 굉장히 생소하고 적으니까 대부분 평생교육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교육공학과나 평생교육학과, 교육학과 그냥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학과들 대부분이 사실 고등학교 때는 알기가 좀 어렵고 입시 때가 돼서 알게 되는 학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신다든지 조금 그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학교에 다니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어떤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이 더 오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가도 좋지만 내 친구가 공부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아니면 내가 멘토인데 멘티가 공부할 때, 또 내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년을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는지 내가 고민해보게 됐다. 아니면 뭐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장애인분들도 그냥 수동적으로 봉사를 받기만 하시는 존재들이 아니라 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존재들이시고 어떤 부분들을 학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삶에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을 교육하고 좀 더 연결시켜서 경험을 연결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 하면 그게 평생교육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 아무래도 삶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까는 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러닝도 평생교육의 또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K무크 아니면 뭐 테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평생교육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테드나 K무크를 수강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봉사활동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실제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200시간이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보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평생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학습자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노인 관련된 봉사도 한번 해보고 아동과 관련된 봉사도 해보고 장애인 관련된 봉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는 걸 봉사를 통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잘 찾아서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학과에 들어올 후배들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나요? 아니 결혼하세요. 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뭐 입시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분들은 내신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시고 관련된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뭐 학점도 챙기고 팀플도 저희 과가 팀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팀플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과 장점은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장점이니까 후배분들도 내가 좀 이 학과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전과도 물론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평생교육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다른 분야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평생교육학과 학과 소개 학과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젤리님께서 달아주실 거예요. 안녕. 안녕.